잘 된 걸 가지고 2호점, 3호점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80% 이상은 성공 확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다른 브랜드가 또 이번엔 좋아 보여. 그런 브랜드를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지 못하죠.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3호점까지는 안정적으로 확장해요. 2호점 했다가 괜히 잘 안 되면 1호점까지 같이 말아먹는 이상한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1호점의 그 수익을 계속 2호점에 갖다 바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다점포로 사업이 확장되는 4단계 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케이스 3개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장이 단순히 매장을 늘리는 확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늘리는 것도 있고 또는 내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사업 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가맹점으로 출발해서 다점포를 확장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몇 가지 방식이 더 있겠지만 엔소프 매트릭스라는 교수님이 만든 그 사업 확장의 표준화된 4단계인데 그걸 제가 적용해 본 겁니다. 일반적인 대중화된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시장에 기존 메뉴로 기존 브랜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인 브랜드를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그리고 외식업에 대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가맹점으로 창업을 하죠. 가맹점을 창업을 할 때 유망한 브랜드를 선정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매장 1개를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제품을 원래 늘리는 건데 이제 이 가맹점 과정에서 우리가 메뉴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가맹점은 본사의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점포 운영 시스템을 레벨업을 해야겠죠. 보통 한 달 동안은 엄청 개고생을 하시죠. 직원이고 알바고 다 신규고 손님도 처음 응대해보고 막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개판 5분 정도 다 꼬여버리죠. 근데 3개월이 지나면서 6개월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무조건 안정이 됩니다. 그때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직원 관리, 그다음 또 고객 관리,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레벨업을 시키면서 안정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수익도 잘 나오면 신규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의 신규 시장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된 걸 가지고 2호점, 3호점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맹점을 해서 잘 됐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브랜드가 또 이번엔 좋아 보여. 그런 브랜드를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지 못하죠. 내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걸 유사한 상권을 내가 똑같이 찾아 들어가면 프랜차이즈 본사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80% 이상은 성공 확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3호점까지는 안정적으로 확장해요.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바로 2호점에 투입해서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 만족도도 바로바로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가맹점 하고 있는 걸 그대로 2호점, 3호점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2호점 실수하면 1호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봅니다. 그거 복구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2호점 했다가 괜히 잘 안 되면 1호점까지 같이 말아먹는 이상한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1호점의 그 수익을 계속 2호점에 갖다 바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험하지 마시고 사업은 성공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걸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 브랜드로 이제 확장을 2가지 방식이죠. 3호점 정도까지 내가 확장을 기존의 가맹점 브랜드로 했으면 더욱 자신감이 붙겠죠. 이제 10명 이상 넘어가고 어느 정도 체계도 갖춰지고 뭔가 조직다워지고 이제 회사의 규모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좋은 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브랜드로 해보는 거죠. 이제 이번에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브랜드가 잘못될 경우에 내가 타격을 많이 입으니까 다른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정해서 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기존 동일 브랜드로 또 늘려도 되는데 저는 굳이 뭐 3호점 이상까지 늘리는 건 권장하진 않습니다. 또는 3호점까지 확장해서 내가 자신감이 붙었어. 그러면 이 매장 3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메뉴에 대한 공부, 브랜딩에 대한 공부, 나만의 시장에 대한 공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가 잘 갖춰졌을 때는 개인 브랜드로 전환시켜서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식도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력을 갖출수록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으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개인 브랜드로 출발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외식업에 뭐 색다른 시장이 있나요? 삼겹살 시장 당연히 있고 갈비 시장 당연히 있고 한식도 당연히 있는 거고 중식도 당연히 있는 거고 기존 시장에 다 기존 제품인 거예요. 기존 제품인데 나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메뉴를 또는 어떤 컨셉을 그렇게 해서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셨어요. 사업의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거는 내가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해서 전체를 다 복사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브랜드 명칭은 내 개인 브랜드 쓰는 거고요.
살짝만 내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게 뭐 인테리어가 좀 다르던, 메뉴 명칭만 조금 달리했던 내 색깔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디벨롭 시켜주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에 어차피 있어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유니크한 걸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약간 오타쿠 정신이 강하신 거예요. 물론 잘 될 수가 있겠죠, 조국께서.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메뉴 라인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뉴 라인업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가지 메뉴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메뉴가 유명한 게 좋은 거지, 브랜딩이 되면 될수록 메뉴는 라인업을 해주는 게 더 확장되는 게 좋습니다. 대표 메뉴는 계속 한 가지로 포커스를 맞춰주지만 메뉴는 라인업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메뉴 하나를 고집하는 거는 정말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실제로 그런 브랜드가 오래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있다면 10년, 20년, 30년 돼서 고객과 추억을 나누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게 살아남는 거지, 그런 브랜드 거스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내 기본 메뉴, 그리고 대표 메뉴, 그 다음 내 프리미엄 메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잘 됐어요. 잘 됐고 브랜딩도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2호점, 3호점을 확장하는 방식이죠. 내 개인 브랜드를. 그러면 진짜 오겠죠. 이거 너무 잘 되니까 전수 창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 브랜드.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전수 창업을 조금씩 해보면서 프랜차이즈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서 10개, 50개, 100개 확장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를 포커스 맞춰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 모델과 비즈니스 자체는 무조건 가맹점의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사업력이 약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내 브랜드를 천천히 오랫동안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탄탄하게 가려고 말도 안 돼요. 2년 지나면 확장 못 해요, 절대.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놓줘야 돼요. 프랜차이즈는 확장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했다면 얼마나 내가 빠르게 확장을 갈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브랜드 밸류업을 계속 올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정화를 이루셔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이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야 시작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막힙니다. 이제 막혀요. 마지막, 오늘 여기 세 번째까지만 설명할게요. 케이스는요. 기존 시장에서 똑같이 개인 브랜드 창업했어요. 창업했고 메뉴 라인업을 통해서 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호점, 3호점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사업 채널을 다각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온라인 마케팅을 엄청나게 능숙하게 잘 하셔야 되지만 내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스타, 카카오 채널, 반드시 이 두 가지 플랫폼으로 회원을 모아서 내 브랜드가 뭘 팔든 사줄 사람을 먼저 만들고 다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은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니까 이 개념이 좀 약하지만 플랫폼 회원 수가 있으면 훨씬 더 타격 효과가 좋고, 또 배달, 도시락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도시락 배달로도, 온라인몰, 밀키트, 라이브 커머스, 다양하게 확장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디지털 플랫폼으로 회원수도 많이 모았고 내가 온라인 마케팅도 굉장히 능숙해. 브랜드가 인지도가 당연히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 방식에서 2호점을 좀 크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1호점에서는 1억에서 막 1억 2천씩 팔아. 방금 말했던 그 전제 조건이 다 갖춰졌다면 2호점을 본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셔야 되고, 그때는 땅하고 건물 매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브랜드를 중대형화 시키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산이 이제 있는 그런 사업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로, 좋은 질문입니다. 케이스 3번 방식은 1호점하고 그리 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지역 안에서 이미 내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내 지역 안에서 하는 거고, 케이스 2, 여기서는 내가 1호점이 잘 된 유사한 상권으로 찾아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먹자 상권에서 이게 잘 됐으면 같은 먹자 상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실패 확률이 제일 적어요. 가끔 뜬금없이 외곽으로 내가 월세 싸게 들어가서 자신 있어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답변 됐을까요? 여기까지 지금 초보 사업자들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님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든 지금 1호점을 하든 매장을 7개 하시던 궁극적인 방향은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표님. 네?